28번, 29번 계약 총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계약의 해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채무 불이행과 같은 법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 해제 사유가 있을 때 계약 이후 그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해제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 해제하고는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합의 해제. 합의 해제는 계약이었었죠. 그렇죠? 해제는 단독행위, 합의 해제는 계약. 따라서 해제에 관한 규정은 합의 해제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합의 해제에서 안 되는 거 두 가지 기억해야 되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이자 가산할 필요 없다. 두 가지 기억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합의 해제는 명시적으로 합의 해제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죠. 1번이 옳은 질문이죠. 자, 2번. 계약을 해제하려면 원칙이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죠.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최고 필요 없는 게 있었죠. 이행 지체의 경우에 세 가지. 당사자가 미리 특약이 있었던 경우, 최고 필요 없다라고 특약을 한 경우 하고요. 두 번째가 2번에 있는 거죠. 이행 거절. 세 번째가 정기행위 이행 지체예요. 최고 필요 없죠. 또 이행 불능 최고 필요 없고요. 불완전 이행인데 추환이 불가능한 경우,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담보 책임에 의한 해제의 경우, 이런 것들은 최고가 필요 없었습니다. 자, 최고가 필요 없다는 건 추가해서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요. 또 상대방이 해제권을 갖고 있는 자가 이행을 제공할 필요도 없다. 같이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2번. 채무자가 미리 이행을 거절해버리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해제할 수 있다. 이행기 기다릴 필요 없단 말이죠. 이미 안 하겠다고 한 사람한테 뭘 기다려줘. 그러니까 2번 X 이렇게 되죠. 최고 필요 없고 이행기 기다릴 필요 없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 제공할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3번은 지금 말씀드린 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합의 해제. 4번은 부수역 의무 위반을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 5번은 철회할 수 없다. 자, 29번. 1번.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약정 해제권의 유보나 위압벌 특약이 있다. 법정 해제권 성립에 영향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약정 해제권이 유보가 돼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약정 해제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런데 약정 해제권이 있는 상태에서 또는 위약벌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따로 법정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지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약정 해제권이 나한테 있어. 상대방하고 위약벌 특약이 있어. 그 상태에서 상대방의 채무를 불이행해. 그러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권이 발생하는가? 발생하겠죠. 그걸 이렇게 말해요. 법정 해제권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자, 2번. 계약을 해제하면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는데 이 원상회복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라 그랬죠. 왜? 선악불문 전부반환. 선악불문 전부반환. 3번은 아까 말씀드렸죠. 해제 계약. 해제 계약이 뭐예요? 합의 해제를 말하죠. 합의 해제는 해제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4번은 548조 1항 단서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제3자 보호되죠. 제3자 보호로.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제3자 두 그룹이 있죠.
해제 전에는 선악불문 보호되고요. 해제 후에는 선의만 보호되고요. 그죠? 보호되는 제3자, 해제 전 선악불문, 해제 후 선의만. 또 부동산은 등기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동산은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제3자가 보호되려면.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닌 놈들이 있었어요. 자, 외워야 되죠. 채권 양수인, 채권 압류, 가압류, 추심명령, 전무명령 받은 사람들,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상속인,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건물 양수인,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 이런 애들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그랬죠. 그럼 4번 보면 두 번째 줄 뭐라고 돼 있어요? 채권 양수인이라고 돼 있죠.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그죠? 자, 5번. 각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고요.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런데 을이 잔금을 안 줘요. 갑은 계약을 해제를 하고요. 말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기다리다가 더 이상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말소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자, 이때 갑이 말소 소송을 먼저 제기해버리면 이 말소 소송 속에는 이미 뭐가 들어있어요? 해제 의사표시가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해제는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소 소송 속에 이 해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말소 소송을 취하를 해버리면 해제의 효력도 소멸하는가에 문제가 생겨요. 해제의 효력이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죠. 이 소송을 설령 취하했다 하더라도 계약은 해제된 거예요. 계약이 한번 해제되면 그 해제 효과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럼 5번 읽어볼게요. 소를 제기함으로써 해제권을 행사한 후에 소를 취하했을 때 해제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땡. 해제의 효력은 발생한다. 소송만 취한 거지 해제 의사표시까지 취한 게 아니란 말이죠. 5번 틀렸죠. 오늘 시간 남으셨어요? 안 남으셨어? 큰일 났네. 그럼 다음 주에는 더 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건너뛰는 훈련해야 시간이 남아요. 시간이 여유가 있어. 그냥 쭉 읽으면요 시간 모자라요. 저기 보통 수험생들이 뒤에 민특법은 다 찍게 돼 있어. 민특법쯤 볼 때 되면 감독관이 한마디 하죠. 10분 남았습니다. 민특법 볼 때쯤 되면. 네. 시간 안 배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전에 가서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주위 사정이라든가 본인의 그 당시의 심리 상태, 바이오리듬, 예? 아침에 부부싸움했어,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전날 잠이 안 와서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홀딱 샜어. 시험장 가지 마세요. 밤 새고 하신 분들은 시험 못 봐요. 멍해가지고. 가끔 시험장에 이렇게 응원하러 나가면 정말 눈이 시뻘개가지고 얼굴 검해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 그럼 100% 잠 못 잔 거예요. 컨디션도 되게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그날 학교가 멍청하게 조기 축구에 운동장 빌려주면 난리가 나요. 제가 옛날에 그 시험 볼 때 조기 축구에 여기다 운동장을 빌려 시험을 보고 있는데 뭐 휘슬 불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 저는 원래 그런 거 신경을 안 써요. 옆에서 뭐 포커닝이 더더더그래도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어서 가만히 있는데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저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내쫓으라고 그래요.
내쫓았어. 세상에 시험장을 빌려주면서 조기 축구에다 축구장을 개방, 운동장을 개방해. 아이고 참 대단해, 대단. 30번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잘 나오죠? 과실수취 어떻게 하죠? 인도전 매도인, 인도후 매수인이죠. 그죠? 1번 틀렸죠. 다만 특별한 사정이라고 첫 번째 때 나오죠. 이게 뭐죠? 대금 전부 지급. 그럴 때는 매수인이죠. 근데 그 특별한 사정이 없어요. 없으니까 매도인이 수취. 매도인이 수취. 2번 일방계약을 하면 한 사람에게 이하관결권이 생기고 이하관결권은 형성권이니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의 제척기간 이렇게 되죠. 그죠? 이하기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 행사 이렇게 되겠죠. 3번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이 반드시 계약 당시 확정돼 있어야 돼요? 아니죠.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게 될 겁니다. 4번 법률 효과를 잘못 알고 있다. 무슨 뜻일까요? 매매 계약의 효과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대금 지급 날짜라든가 지급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법률 효과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예요. 뭐 매매 대금에 대해 매매 계약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과실은 누가 수취하는지 등등이 매매 계약의 효과잖아요. 법률 효과라는 건 거기서 말하는 법률행위의 효과라는 건 매매계약의 효과를 말하는데 매매계약 효과가 뭐예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잖아. 그죠? 그걸 잘못 알고 있다는 건 착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착오가 되겠죠. 4번이. 5번은 일방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본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이 되죠. 나중에 본계약 체결할 때 협의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미리 내용 정해놔야지. 일방 예약 당시에 미리 본계약 내용을 정하거나 기준을 만들어 놔야 되죠. 그래야 나중에 본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될 수 있게 됩니다. 틀린 거 1번. 31번 담보책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담보책임 나오면 일단은 편하게 접근하자 그랬죠. 틀려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물론 외우신 분들은 뭐 할 수 있겠죠. 자, 동그라미 1번. 외웠다는 전제. 뭘 외웠어요? 전탁, 선해손, 악해, 도선해. 전부 타인 권리 매매의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은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악의 매수인은 해제권. 매도인도 선이라면 해제권.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일부 타인 권리군요. 그럼 바꾸면 되지 뭐. 1타. 대감. 선해선. 지우면 되지 뭐. 일부 타인 권리. 매수인은 선악불문 뭐 할 수 있고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고 선의도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고 악의도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고 선이라면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세 번째 악의 매수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악의 매수인은 뭐 할 수 있죠? 대금감액 청구. 대금감액 청구. 자, 목적물 하자로 계약을 해제한다. 자,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제할 수 있죠. 담보 책임이죠. 최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담보 책임에 한 계약 해제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할 필요가 없다. 자, 4번. 한번 내가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법률적 장애가 있어. 공법상 공장 신축이 금지돼 있어. 그럼 나는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을 공장 짓겠다고 샀으니까 내가 산 땅에는 분명히 하자가 있는 거죠. 이 하자를 권리의 하자로 봐요? 물건의 하자로 봐요? 물건의 하자로 본다 그랬어요. 법원은. 우리 판례는 뭐로 본다고요? 물건의 하자. 물리적 하자로 봐요. 물리적 하자. 왜? 소유권은 취득하잖아요. 그 땅 소유권은 정상적으로 취득하잖아. 그죠? 물리적 하자가 있는 걸 봐요.
마치 그 땅에 물리적 하자가 있어서 공장 못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걸로 취급하게 됩니다. 법률적 장애는 3번 X. 권리 하자가 아니라 물건의 하자. 그럼 권리 하자는 뭐고 물건의 하자는 또 뭐예요? 권리 하자는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익적 권리, 저당권 실행. 그게 권리 하자. 물건 하자는 특정물 하자, 불특정물 하자. 즉 물리적 하자. 물건의 하자. 이렇게 되겠죠. 4번은 내가 땅을 샀는데 아니 저당권이 있네? 담보 책임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저당권이 있어도 내가 땅을 사용식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 저당권은 언제 문제가 생겨요? 저당권이 실행되었을 때. 따라서 단순히 저당권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담보 책임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은 실행이 되었을 때, 담보 책임이 성립하게 됩니다. 다 4번 X. 자, 5번은 보통 이제 담보 책임은 물건을 매매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요. 채권을 매매한 경우에도 담보 책임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자, 갑이 을에게 채권을 팔았어요. 상품권을 팔았어요. 자, 상품권 채권입니다. 무기명 채권이에요. 무기명 채권이 뭐예요?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거. 상품권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구나 그 상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무기명 채권이에요. 기명은 채권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행사하는 게 기명 채권이에요. 자, 상품권은 무기명 채권이니까 어떤 상품권이든 내가 갖고 있으면 백화점 가서 쓸 수 있겠죠. 자, 그걸 샀어. 백화점을 갔어. 부도났네? 백화점이? 그럼 이 상품권은 뭐가 돼요? 휴지 쪼가리가 되죠. 그럼 당연히 나는 상품권을 팔아먹은 놈한테 가서 책임지라고 해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담보 책임이에요. 자,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원칙 없어요. 왜 없어? 채권은 부도 위험이 있단 말이지. 따라서 제값 주고 안 사요. 다 할인해서 사지. 예? 10만 원짜리 다 주고 사요? 싸게 사잖아. 부도 위험이 높을수록 할인율이 커요. 그러니까 설령 채권이 휴지 쪼가리가 됐다 하더라도 책임 안 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 요 놈이 채권 팔면서 입방정을 떨었다 그랬어요. 뭐라고? 튼튼해, 그 백화점. 부도 안 나. 걱정하지 마. 나면 책임질게. 이렇게 입방정을 떨었을 때만 책임을 져요. 그 입방정 떠는 걸 조문에 이렇게 놨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 이렇게 해놨어요. 말만 어렵지 내용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입방정 떤 거야. 지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판 상품권이 휴지쭈가리면 책임지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거를 조문에서 어렵게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라고 한 거. 그런데 이 채무자의 자력이란 건 채무자 재산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변동되죠? 오늘까지 멀쩡했다가 다음날 부도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무자의 자력을 판단하는 기준 시기가 언제냐 이 문제가. 두 개예요. 하나가 원칙이 계약 당시. 계약 이후에 채권자의 재산 상태가 좋아지든 나빠지든 책임 안 져요. 계약 당시고 재산 상태만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 그 5번처럼 이 채권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어. 도래하지 않은 채권. 상품권을 팔았는데 상품권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1일부터라고 돼 있어. 그럼 지금 가서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즉 그 상품권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야. 이걸 팔았을 때는 변제기 당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채권 매매는. 그런데 다행히 채권 매매와 관련된 담보 책임 문제가 나면 이거밖에 안 물어봐요. 5번 봅니다.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은 채권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 맷도인이 입방정 떨었다고 돼 있죠. 책임지죠. 언제를 기준으로? 변제기 당시. 두 번째 줄 변제기라고 돼 있죠. 계약 당시 X, 변제기 당시. 그 다음에 추정까지 동그라미. 추정까지. 본다가 아니라 추정. 옳은 거 5번. 32번 환매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매라는 건 매도인이 목적물을 일방적으로 되사오는 걸 말하죠. 그러려면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해서 매도인에게 환매권이 생겨야 되고요. 이 환매권은 기간 내에 행사해야 되죠. 그런데 돈을 주면서 행사. 2번을 보면 환매 기간 내에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그러니까 환매 대금을 주면서 환매하는 거예요. 먼저 주고 사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1번 틀렸죠. 선자 빠져야 되죠. 선 이행이 아니에요. 동시에요. 주면서 행사하는 거예요. 3번은 환매기간. 부동산 5년 넘지 못하고 동산 3년 넘지 못하면 넘으면 단축합니다. 무효가 아니라 단축이에요. 4번. 갑이 을에게 땅을 팔고요. 환매 특약을 했어. 그리고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고 환매권 등기를 해놨어. 자, 이 상태에서 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따라서 처분 금지효는 없다 그랬어요. 4번. 처분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환매권 재산권이죠. 양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거 2번. 33번에 1번과 2번은 조문이죠. 1번은 뭐죠? 620이죠.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이 있다. 2번은 621조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있으면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반대 약정이 없다면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3번은 약정한 차임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증액이나 감액을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죠.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할 수 있죠. 이의를 하게 되면 재판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증액 판결이 나온다 그랬어요. 감액 판결이 나온다 그랬어요. 자, 이때 증액 또는 감액의 효과는 판결 확정 시부터 발생해요. 소급해요. 소급한다 그랬죠. 청구시로 소급해서. 청구시로 소급해서 증액 또는 감액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3번. 5번은 전세권과는 달리 목적물에 대한 현상유지 수선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임대인한테 있다. 임대인한테 있다.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임대인한테. 그럼 답 몇 번? 4번. 자, 4번은 우리 안 한 거예요. 4번은 649조 법정 저당권이라는 게 있어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땅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임차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얘가 2년 이상 차임을 안 줬어요. 얘한테. 이거를 변제기를 경고한 최후 2년 차임이라고 해요. 조문에서. 그럼 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을 압류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 건물 등기부에 소유권자 을, 압류권자 갑 이렇게 등기가 돼요. 그거를 저당권으로 봐요. 뭘로 본다고? 저당권. 유치권이 아니라 저당권으로. 법정 저당권이라는 놈이에요. 틀린 거 4번. 몰라도 고를 수 있죠. 1, 2, 3, 5는 다 아셔야 되는 거고. 34번. 견관 건물의 소유,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만 뭐 할 수 있죠? 지상물 매수 청구. 그죠? 자, 이때 두 가지 경우에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만. 다른 경우는 안 돼요. 자, 두 가지가 어떤 거죠? 하나는 기간 만료.
지상물 현존, 갱신 청구, 거절당한 경우. 또 하나는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임차인 소유 지상물이 있는데 임대인이 뭘 했어요? 해, 지, 통, 고. 자, 요때는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매수 청구. 두 가지 경우에만 지상물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34번.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 중 다른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먼저 보세요.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자, 그리고 이때의 건물은 5번 무허가 건물도 되고 미등기 건물도 되고 기준 건물도 되고 신축 건물도 되고 신축할 때 임대인 동의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어도 없어도 되고 임대인에게 쓸모 즉 효용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되고 웬만하면 다 된다 그랬죠. 그게 5번. 조심할 게 1번이죠. 건물이 임대인과 임대인이 아닌 자 소유 토지에 걸쳐 있을 때는 전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안 된다. 임대인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경우에 하나 인정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통건물이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번 틀렸죠. 2번 이 매수 청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매수 청구 돈 안 주면 소송으로 할 수도 있죠. 사람에게 직접 청구하는 걸 재판 외 청구라고 하고요. 소송상 청구하는 걸 재판상 청구라고 합니다. 재판상 청구할 수도 있고요. 재판 외 청구할 수도 있고 그렇죠. 4번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따라서 지상시설 일체를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원칙 무효. 이렇게 4번. 답은 1번. 35번에 주택임대차법 1번 법정갱신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주택임대차 법정갱신이 어떻죠? 주택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 해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하고 만료 전 1월까지 임차인이 해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정갱신 되고요.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하죠. 기간은 2년으로 보죠. 또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죠. 3월이 경과하면 소멸하죠. 외워야 되죠. 외워야 됩니다. 3번 옳은 지문이죠. 임차인만 해지. 그 통지를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3월 경과 이렇게 되죠. 자, 2번은 임차권 등기명령. 요건이 뭐죠? 임대차가 종료됐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어디다가?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자, 이렇게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가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존속한 채 전출하더라도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2번이죠. 3번은 자, 끝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일단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그걸 집행 권원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겠죠. 경매 신청이 뭐예요? 집행 개시. 자, 이때 집 비워야 돼요? 안 비워도 돼요? 안 비워도 된다 그랬죠. 집을 비우는 게 임차인의 반대 의무죠. 따라서 집을 비우는 것, 즉 반대 의무의 이행은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할 수 있다. 4번은 새로 들어간 거 주택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주택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 거기서 정당한 사유 우리 상인법에서 외운 게 있었어. 8개. 자, 주임법에서는 2개 조심하. 9개가 있는데 2개 조심하자 그랬어요. 하나, 이기연체. 3기가 아니라 또 하나가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는 자가 실제 주거할 목적이 있는 경우. 그럴 땐 거절할 수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이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 임대차 계약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이건 상가 건물이고 주택은 1회에 한하여 이렇게. 일회에 하나여 행사. 그래서 신문에서 맨날 2+2 본 거예요. 2년 플러스 2년. 세 번째, 갱신 요구했고 거절 사유가 없어서 거절을 못했어. 그럼 갱신되지요. 갱신되면 효과는? 효과. 전임대차와 동일하되 기간은 2년. 법정갱신하고 똑같아요. 기간은 몇 년? 2년. 그리고 임차인만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얼마가 지나면 해지가 된다? 3년. 좀 이상하죠? 임대인이 갱신 요구해놓고 좀 이따 나가겠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효과는 법정갱신하고 똑같아요. 네? 갱신 요구권에 한 갱신입니다. 답은 5번이죠.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대항력권은 최선순위를 말합니다. 그럼 보세요. 얘가 최선순위야, 임차인이. 근데 주택이 경매가 돼. 자, 이때 임차인. 2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죠. 예? 하나는 얘가 지금 최우선하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을 때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선택해서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지요. 또 하나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해서 배당을 요구할 수도 있지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을은 그냥 계속 살다가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게 싫으면 법원에다 배당을 요구해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이때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려면 당연히 임대차는 종료가 돼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지 의사표시로 봐요. 그럼 5번 읽어봅니다. 대항력권과 확정을 갖춘 임차인이 주택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우선 변제로 선택했어. 그래서 법원에 배당을 요구했어. 자, 배당을 요구해서 배당을 받으려면 임대차가 종료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 끝에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받을 수 있다. X.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배당받을 수 있다. 그렇죠? 임대차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배당을 받아?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 배당 요구를 뭐로 본다고요? 계약 해지 의사 표시로 봅니다. 해지 의사. 자, 이거 언제 해지될까요? 법원이 임대인에게 알려줘요. 야,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다. 그 법원의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 해지가 됩니다.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5번 종료되어야 배당받을 수 있다. 기억하시고. 36번 약정한 차입 및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증감 청구할 수 있죠. 두 번째, 증액은 제한돼 있죠. 약정한 차입 및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 증액 청구할 수 없죠. 다만 이 제한은 일방적 증액 청구에만 제한이 됩니다. 갱신하면서 증액을 하거나 합의로 증액할 때는 2배 올려도 돼요. 따라서 1번 옳은지만. 자, 2번은 임차인이 돈이 필요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팔아. 양도.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때 이 보증금 반환 채권. 얘가 임차권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임차권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건 아직 주택에 계속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택에 계속 살면서 돈이 필요한 경우 그때는 뭐만 팔아먹을 수 있다? 보증금 반환 채권만 팔아먹을 수 있는데 이때 이걸 산 사람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지요. 우선 변제권은 임차권에 부여된 힘이에요.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사람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이거를 금융기관이 양수하게 되면 이때는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줘요. 그리고 이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차권 등기명령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지는 못해요. 금융기관이. 당연하죠. 계약을 어떻게 금융기관이 해지를 해. 그렇죠? 그래서 2번 해지할 수 있다. X. 해지는 안 된다. 3번은 최우선 변제. 경락대금의 2분의 1 초과 못하죠. 상가, 주택, 임대차 다 똑같이. 4. 최우선 변제 받는 소액 임차인의 기준 및 일정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주택 임대차 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위원장이 누구죠? 법무부 차관. 5번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절차의 신속을 위해서 소액 사건 심판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그랬습니다. 37번은 거저 먹지요.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하죠. 자, 이때 거절 사유 중에 4개는 기억하자 그랬죠. 3기간째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 중대한 과실로 파손,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이거 기억하자 그랬죠. 답 몇 번? 2번이죠. 공탁이란 건 일방적인 거예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공탁했을 때는 거절 못합니다. 합의로 제공했을 때 거절하는 거예요. 합의가 있었을 때. 일방적으로 공탁을 했을 때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거절 사유가 아닌 것은 고르라 그랬으니까 2번 골라야죠. (38번) 자, 아까 공유 외웠죠? 예? 공유물. 자, 집합건물 공용 부분 생각해 봅니다. 집합건물 공용 부분은 복도 계단 등을 말하는데 이 공유죠. 자신의 전유 부분 면적 비율만큼의 공유예요. 공유. 자, 이때 이 공유물인 공용 부분 사용을 어떻게 하죠? 사용. 용도에 따라. 수익이나 부담은 지분 비율이죠. 지분 비율은 뭘로 정하죠? 전유 부분 면적 비율. 네? 전유 부분 면적 비율. 공용 부분 처분 변경은 아까 공유물 처분 변경은 전원동의. 공용 부분 처분 변경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처분 없어요. 변경만 있어요. 어떻게 하죠? 네.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공용부분 변경.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때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포함. 확장 리모델링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공용부분 변경이에요? 공유물 변경이에요? 공유물 변경으로 봐요. 따라 4분의 3 갖고 안 돼. 전원동의가 있어요. 공유물 관리는 관리 통상 결의 정족수 뭐죠?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
보조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외워야 되죠. 외워야 됩니다. 공유물하고 구별해서. 1번 보존액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답이죠. 2번 지분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의하는데 공용부분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안 된다. 분할. 공용부분 대지 분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은 집합건물과 관련된 구분 소유자들 또는 점유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죠. 이때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만들어서 분쟁 당사자에게 제시합니다. 제시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돼. 통보하지 않으면 수락한 걸로 본다. 수락을 거절한 걸로 본다가 아니라 수락한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수락한 걸로. 보통 말 안 하면 거절한 걸로 보죠. 이거는 수락한 걸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4번은 갑이 5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각 층이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 이때 갑 이거 반드시 집합 건물로 등기해야 돼요. 한동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어요. 한동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지. 갑의 마음이지. 그게 4번. 그 동 전체를 한 개의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 각 층을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자, 5번 뭐라고 돼 있어요? 변경. 어떻게 한다고? 4번의 3. 4번의 3자리가 하나 더 있죠.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그것도 4번의 3.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2개가 더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되고요. 4번의 3자리 4개가 있는데 2개만 기억하자. 공용부분 변경과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옳은 거 1번. 자, 39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오면 뭘 생각해야 돼요? 귀속 청산 절차. 변제기가 도래했어. 근데 돈을 안 갚아. 그래서 채권자는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겠다고 통지를 해. 누구한테? 채무자 등에게. 자, 이 채무자 등 세 사람.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자, 통지. 첫째, 변제기 후라면 언제든지. 두 번째, 통지 방법. 제한이 없어. 서면 또는 구두. 그러니까 몇 번이 틀렸어요? 3번. 통지 내용. 청산금. 자, 이때 청산금. 주관적 평가액이어도 무방하다. 1번. 객관적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통제 효력이 있으므로 청산기간은 진행된다. 청산기간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4번. 채권자는 자기가 통지한 그 금액, 액수를 다툴 수 없다. 채권자는 못 다퉈. 채무자는 다툴 수 있어. 뭐 이렇게 짜냐 이렇게. 근데 채권자는 너무 많은데 이렇게 다툴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다툴 수 없다. 만약에 청산금이 없어. 5번. 없다는 뜻을 반드시 통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자주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답은 3번. 40번. 마지막. 전범위로 훑어보니까 머리가 아프죠? 갑은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자, 갑이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대요. 매수인이야. 매도인이고 매매를 한 거야, 둘이. 그런데 그 다음에 을과 명의상약정을 했대요. 그 다음에 병으로부터 직접 을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했대. 무슨 명의신탁이에요? 3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게임 끝났죠? 약정, 무효,
등기, 등기, 무효, 매매, 유효. 1번 약정은 무효다. 맞았죠? 가운데가 틀렸죠?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 무효는 무효인데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여가 틀렸죠. 강행규정 위반했으므로 무효예요. 2번은 매매 유효라 그랬죠? 그러니까 갑은 병에게 뭐 할 수 있다?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3번은 수탁자와 거래한 놈은 고민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선악분문 소유권치다. 소유권치다. 4번은 자, 이 상황에서 누가 소유자예요?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라 그랬어요. 따라서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갑은 병을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직접 말소 청구,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4번. 틀렸죠. 자, 5번. 이 병이 명의상 약정에 대해서 선이래. 그럼 등기는 무효. 병이 선일 때 유효한 것은 계약 명의신탁에서 삼자간 명의신탁은 병의 선악을 묻지 않고 그냥 무효. 매매만 유효. 그러니까 5번 무효다. 그렇죠? 답이 5번입니다. 그래서 삼자간 명의신탁인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인지만 구별하실 수 있으면 40번 문제 같은 건 풀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뭐 특별법을 우리가 뭐 많이 하진 않았기 때문에 잘 나가다가 이제 특별법에서 보통 비가 내리죠. 그죠? 괜찮아. 앞으로 4회 동안 특별법 문제에서 내가 어떤 정도만 나오면 풀 수 있는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본인이 소화 못하는 것들은 제껴버리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해야만 맞출 수 있는가 그 정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특별법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 2회차, 3회차, 4회차에 중복되는 지문들이 나와요. 문제가 뭐 중복돼서 나오진 않겠지만 지문이 뭐 똑같이 나오진 않아도 중복되는 지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 회차에서 틀린 걸 또 틀리면 안 됩니다. 그거 지금 잡지 않으면 시험장 가면 또 틀려요.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디가 취약한가 그거를 반드시 일주일 동안 확인하시고 2회차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시간 늦지 말고 오셔가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간 내에 풀고 마킹까지 한 다음에 해설을 들으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